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반등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2% 이상 상승하면서 2000선 회복했고 2040선까지 오면서 시장 회복이 됐고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5% 이상의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640선까지 시장 올라왔는데 일단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우려와 함께 우려는 있었지만은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이 힘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들 이번 주에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지금 주말 사이에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미국 시장 장중에는 약 10% 정도 유가가 하락했었고요. 지금 주말을 지나고 오늘 아침 선물 가격이 추가로 20%를 하락을 하면서 현재 32불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유가 급락 시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서 종목을 좀 찾아봤고요.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TI 국제 유가가 지금 주말 사이에 거의 30%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급락을 하면 같은 이제 원자재 가격도 추가로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이 예상이 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석탄이나 이런 이제 원자재의 수급을 해외에서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원자재가 급락을 하면 원가 절감이 가능한 그런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락장의 방어주 역할이 기대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작년 말부터 석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락이 반영된 그런 실적이 올해 1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 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원전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원전 역시 낮은 그런 원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수익성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전력의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최근 변동성 장세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 맞는 종목이 아닌가라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 핵심은 실적이다. 실적은 원가 절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26,000원, 손절라인 1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현재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템 미니 시간은요. 샘플러스 박현욱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고 라이브 매매 타임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현재 양시장이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박현욱 전문위원님께 먼저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트윗에 제로금리로 하락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출 받으면 오히려 이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긴급 50bp 금리 인하 후에 미국 FOMC 18일 날 미팅이 예상되어 있는데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 2019년 9월 유럽 중앙은행은 0.5% 마이너스 기준금리로 가져가고
국채 매입을 재개한 것처럼 트럼프는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나 그 이하로 내려야 하고 그 다음에야 우리는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자 비용은 내려갈 것이고 동시에 그 부채 상환 기간도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드레이트 모니터 툴이라고 하는 실시간 금리 선물을 예측해주는 화면이 있는데 100% 환율로 0.5%에서 1.0%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18일 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1에서 1.25%로 50bp 인하 후에 50bp가 더 내려간 건데요. 미국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확률은 아직까지는 낮다. 반면에 한국은 3월 정기금통위가 없지만 4월까지 가기 전에 글로벌 금리 인하 시그널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글로벌 유통되는 미국 달러는 1,750경 원 정도인데 미국 페드는 미국 달러가 10일 정도에 현금화된다고 보고 있어서 달러에 약 3,000 종류의 바이러스가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데이터 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2월 말까지 재작년 대비 작년에 0.5% YOY 상승이었던 미국 S&P 500 기업들 이익의 성장률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하락했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소재 업종의 이익 감소가 마이너스 17%, 산업재 업종의 이익 감소가 마이너스 14%, 선택 소비재 업종이 마이너스 10% 정도로 감소가 전망이 되고 지난주 골드만삭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질병으로 퍼질 경우에 미국 2020년 전체 성장은 제로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주말 S&P 100 상승 3위사는 제약업종이 이끌었는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신약 개발 제약 회사죠. 월그린 푸드 얼라이언스 이 회사도 제약 유통사고요. 에봇 레보레토리스 헬스케어 제약사였습니다. 주말 S&P 100 종목 중에서 하락 3사는 원유 채굴 정제업이었는데요.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하리보튼, 슈런버거 회사였고요. 최근 주간 S&P 100 상승 3위사는 제약바이오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엘라이 릴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었고요. 최근 주간 S&P 100 하락 상위 3사는 원유가 두 종목, IT가 한 종목이었는데 할리보튼,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두 종목이었고요. IT 종목으로는 GE가 하락 주간 상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 주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죠. 12일까지는 아직까지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우위입니다. 따라서 바닥 다지기가 급등락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럴 때에는 하락 시마다 분할 매수를 하고 급등 시에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추가 하락 시마다 분할 매수, 급 반등 시에는 분할 매도로 현금 확보해서 추가 하락 시장에 대비하는 마인드를 가져가시는 게 맞겠고요. 코로나12 바이러스 확진자 증대 감소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것만큼 이번 주에는 뉴스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전략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반조미 소장님께도 오늘 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초반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폭을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과 관련된 그 하락폭과 같이 연관돼서 하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국내 증시 상황도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3개월째 연속
연속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물량을 좀 강하게 털어주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부분들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하락을 했을 경우에도 그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2000선을 이탈을 또 할 경우에는 그때는 분할 매수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못해도 한 620선 정도의 하락을 했을 때 그때는 좀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세게 가져간 뒤에 오후에 어느 정도의 그 약보합 상태로 끝날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을 봤을 때 약보합 상태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장 초반 때 하락폭을 좀 세게 갔을 경우에 그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하락폭을 언제 막아줄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바닥이다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테마주의 형태로 계속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와 기본적인 뭐 성장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리 하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등 시점을 보여주기에는 지금 다소 좀 어려운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3월에 감사보고서가 원래 이제 나오는 시즌이기는 맞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지금 재택근무를 통한 또한 코로나 확산을 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감사보고서가 좀 어느 정도의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4월 초까지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와 감사보고서 이슈가 같이 부각될 가능성을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개인의 매수세는 들어온 부분들은 있지만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리스크가 좀 더 큰 부분들이 감사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셨다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바닥권을 찍고 보합권을 통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의 그 지지 구간을 만들어줬을 때 그런 구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저점 매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 오늘장 전략 듣고 왔고요. 이어서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지분킥 종목들에 대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욱 전문위원님의 지분킥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전일 상한가를 갔었던 CJ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CJN은 감염성 검사 제품이 72%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분자진단, 장비 등이 약 2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보면 C플렉스라고 하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수작업을 통해서 유전자 추출, 증폭한 거를 전기 영동 분석하는 상품이 있고요. 최근에 나온 실시간 유전자 증폭을 통해서 멜팅 커브 어널리시스를 하는 애니플렉스, 올플렉스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플렉스 상품 같은 경우는 호흡기 병원체 26종 검사 제품 혹은 성매개 감염 28종 검사 제품, 소화기 감염 25종 검사 제품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출액 손익 30% 이상 변동으로 공시를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실적에 반영되기 전 작년 재무제표만 가지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것만 하더라도 재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121억 원으로 1211억 원으로 약 19%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111%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149%나 늘어났습니다.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컸고요. 일회성 요인에 따른 법인세 환급 등으로 세전이익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키트당 매출 단가를 보면 아까 제가 지금 시즌의 가장 대표적 상품인 애니플렉스 STI7 즉 성감염 증원 인균 혹은 호흡기 감염 병원체를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단가당
약 한 100만 원, 성감염증은 75만 원 정도 국내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 3분기 때 재작년 전체 수출 내수 물량을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2019년 코로나 관련된 물량이 더 1분기 때 실현이 된다면 더 큰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 대형 검사센터와 맞춤형 분자 진단 시약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세부 내용은 기밀 사항이므로 공지하지 않았지만 5년 재계약 등으로 진단 키트의 어마어마한 수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즌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반점이 소장님께도 지분킥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그 청호 컴넷인데요. 전일자 그 갭상승을 띄우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아무래도 그 현금 자동 입출금기 그 제조 판매 영위하는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흐름 때는 주목을 받기 굉장히 좀 어려웠던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은 대체적으로는 그 자본 잠식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3월 이전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전일자에는 뭐 재무적인 자회사 매각을 통한 재무적인 기대감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상한가를 쳤던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재무가 상태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보고서 시즌인 부분들을 참고를 했을 때는 다소 좀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매도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 수익을 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하면은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 잠식을 통한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은 재무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매각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뭔가가 나와줘야지만 좀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청호컴넷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지켜보기에는 다소 좀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감사보고서 시즌 때 이렇게 발표를 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다소 좀 지금 흐름이 좋지 않지는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상승을 폭을 크게 가져갔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 9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까지 모두 반등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에 주간 기준으로 2% 넘게 오르면서 2000선 회복했고 20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중 움직일 이슈들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일단 유가가 주말 사이에 크게 빠졌습니다. 이제 이 국제 유가가 30달러대로 폭락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가 불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현재 좀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증권사에서 앞다퉈서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작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가 3% 넘게 빠집니다. 54,600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전체 좀 급락하네요. 4% 가깝게 빠집니다. 89,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9만 원대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3% 넘게 빠집니다. 46,000원대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데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49만 원대 이탈됐습니다. 48만 4천 원대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도 3% 넘게 빠집니다. 17만 3,500원대 오늘 시장 자체가 좀 급락 출발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중에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빼놓고는 모두 3%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LG화학이 4% 넘게 빠지네요. 일단 최근 좀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LG화학의 경우에는 현재 38만 3천 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40만 원대 역시나 이탈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 삼성 SDI로 마찬가지로 4% 가깝게
급락입니다. 30만 4천 원대에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현재 3% 넘게 빠집니다. 10만 7천 원대. 역시나 마찬가지로 11만 원대 이탈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2% 가깝게 하락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하락폭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삼성물산이 3% 가깝게 빠집니다. 10만 5천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이 3% 가깝게 이 개파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오늘 현재 2분 만에요. 6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2000선 당연 이탈했고 1979포인트까지 현재 좀 빠진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가 넘게 빠집니다. 629포인트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연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폭 제한적입니다. 67,700원대. 그래도 급락 장소가 좀 받쳐주고 있는 분위기고 HLB 3% 가깝게 빠집니다. 86,500원대. CJENM 3% 넘게 빠지네요. 121,300원대에서 그리고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2% 급락 나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하고는 모두 2% 이상의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도 역시나 2.5% 이상 급락이 나옵니다. 지난주 5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는데 오늘은 5만 200원대 이제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3% 넘게 빠집니다. 8만 700원대, 8만 1000원대 당연 이탈됐고요. 휴젤이 1%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그나마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고 9위권에 SK 머티리얼즈 올라와 있고 10위권에는 원익 IPS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3% 이상의 급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박현욱 전문위원님께서는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아침에 말씀드렸던 시젠, 유전자 치료제 테마들이 시젠이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장을 이끌어왔던 IT,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 테마 중에서 랩지노믹스, 진원생명과학, 마크로젠, 바이오니아 관련주들이 역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강세고요. 요거에 방어를 하는 마스크주 역시 오늘까지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나 50, 쌍방울, 웰크론, 깨끗한 나라들이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권 제한이 되죠. 그래서 신성통상, 쌍방울, 모나미 등이 4%대, 8%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남영비비안, 깨끗한 나라 등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징주로 네페스 52조 신고가를 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시즌 말씀드렸는데 네페스 또한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연결 기준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작년과 재작년 대비한 실적을 브로드한 것만 공시를 했는데요. 매출액이 2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02%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페스가 물론 지금 시스템 반도체 테마주 중에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어떤 종목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반도체 드라이버 I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범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쪽의 매출 비중이 80%나 되고요. 나머지 반도체 테스트 혹은 반도체 IC 소모품 등이 약 한 14% 됩니다. 요거 말고 전자재료 쪽에 디벨로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디벨로퍼 및 케미컬 자재 이런 게 한 14, 5% 되고 나중에 디스플레이, 네페스 디스플레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리드탭을 약 한 2% 정도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살펴보면 반도체 사업부가 평균 가동률이 88%로 거의 풀 가동에 가까이 하고 있고요. 전자재료가 52%, 디스플레이 아까 네페스 디스플레이 관련된 매출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4% 정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판매 경로를 보시면 드라이브 IC, 가장 큰 네페스의 매출을 차지하는 드라이브 IC는 삼성전자 등의 구매 확인서로 직수출을 하고 있고요. 해외 공장이죠. 그리고 케미컬 등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JSR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리드텍이라고 매출이 4,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은 LG전자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조금 조정받은 3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을 하는 대신에 3만 원대 아래로 가면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현욱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청호 부장의 코나이 올라와 있습니다. 19% 이상의 수익률. 4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미코 올라와 있고요. 20% 이상의 수익률. 4위부터 2위까지가 모두 다 반정민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3위에는 엘캠텍 올라와 있습니다. 2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포인트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는데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 2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정민 소장님 모셨는데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다 반정민 소장님의 종목들이에요. 일단 오늘 좀 상승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 그리고 엘캠텍 어떻게 좀 가져가면 될까요? 예, 일단 맨 처음에 엘컴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엘컴텍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 환율 상승을 통한 실물 자산에 대해 상승폭을 좀 기대를 하면서 추천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엘컴텍이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몽골에서 이전에 그 금광을 개발을 하면서 사실 그 금과 관련된 종목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현물 자산보다는 그 실물 자산을 통한 금적인 부분들의 포커스가 굉장히 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자도 뭐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매수 의견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점차적으로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서 흘러가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출적인 부분들이나 그 무역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달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가치가 좀 좋지 않기, 가치적인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별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실물 자산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과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는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뭐 돌반지든 뭐든 뭐 팔러 갔을 때 그 금값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을 팔라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금값이 그만큼 지금 현재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엘컴텍을 좀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컴텍은 지금 들어가기엔 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고 좀 더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미코입니다. 이 미코가 사실상 수소차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작년과 재작년 그 12월 말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냥 수소차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화권 관련된 부분들 또한 이제 유럽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개발적인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같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끝났을 경우에는 다시 수소경제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테마를 가져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코로나만 끝났을 경우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 이슈까지 좀 챙겨가시면서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간도 역시나 부담스러운 구간들은 왔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이 급락장 속에서 두 자릿수의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 증시도 양시장이 모두 급락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3% 넘게 빠지고 있고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좀 시장을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사보면 될까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테마를 통해서 짧게 잡아가는 전략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추천을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파미셀입니다. 이 파미셀은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판매,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사실상 바이오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와 화장품 사업에서도 굉장히 좀 두각이 나는 종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케미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력 파이프라인 부분들은 셀그램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좀 더 넓게 보자면은 재작년이죠. 재작년 2월 18일 4월까지 줄기세포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26,000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26,00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계속 하락하면서 작년 8월 6,000원까지 이제 하락을 한 뒤에 저점 갱신을 했고요. 이후 이제 보합권으로 흐르다가 최근 3월부터 추세가 전환이 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뉴클레오시드를 통해서 각종 바이러스 진단 키트, 감염병 진단 시약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단 키트 원료 이슈를 통해서 좀 주목을 받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작년 총 매출의 78% 넘는 매출을 확보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세계 진단의약용 뉴클레오시드 시장의 80%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진단키트에 대한 중요성을 통해서 원료를 공급하는 이 파미셀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골칫거리를 쌓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가 사그러든다 한다면 그때는 진단키트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책화시켜서 굉장히 좀 개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이 파미셀도 굉장히 크게 장기적으로 부각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영업이익 600% 이상 증가와 더불어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대 최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뉴클레오시드를 통한 이번 매출적인 기대치를 굉장히 좀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외인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 추세가 전환돼서 300선을 오늘자 돌파를 하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만은 재차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는 합니다. 오늘 만약에 정확하게 이렇게 300선 위에서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다면은 좀 더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를 통해서 진단키트 이슈가 나와준 만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그러들면은 한 번 정도는 조정폭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그 접근성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1,000원 도달 시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의 고려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좀 길게 잡았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7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비상교육입니다. 예, 이 비상교육은 그 교육 관련 콘텐츠 및 솔루션 관련 기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오프라인 교육 또한 최근에 성인 교육까지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5월에 베트남 시장 진출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폭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조정폭을 좀 세게 받고 올 2월까지 하락한 뒤에 최근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재차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가다가 한 번 더 조정폭을 세게 받았습니다. 조정폭을 받고 재차 지금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적인 부분들이 교육 사업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베트남 시장을 공략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적용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이번 시즌은 4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육주가 한 번 더 재차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 개학이 미뤄진 상태에서 대학교 역시 개강을 미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습을 어떻게 보면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같이 부각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교육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을 봤을 때는 4월까지는 코로나19의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한 아직 개학 또한 모든 일정 행사가 미뤄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계속 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외인의 매수세와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보이는 점이 있고요. 타 교육 관련 주들의 상승세와 다르게 비상교육은 크게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교육주 관련된 종목들은 시총이 다소 약합니다. 시총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을 때는 세게 올라가지만은 매도 시점이 다가왔을 때 하락폭을 가져갔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고요. 교육주들 대부분 시총이 다소 약합니다. 이 부분들을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절하게 들어가 단기적 매도를 전략을 취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6,900원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는데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모두 급락인 가운데 그래도 가는 종목은 갑니다. 일단 테마주 위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오상자이엘입니다. 자회사인 오상헬스케어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유럽 인증 속에서 지금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12% 이상의 급등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테마 쪽이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는 당분간은 사그러들 가능성은 매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오상자이엘도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갭을 통해서 띄워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소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지금은 현재는 좀 관망세로 흘러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단키트의 중요성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사실상은 부각되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부각되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타이밍이 좀 많이 늦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상자이엘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액세스바이오도 갑자기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이 종목들 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을 봤을 때는 그 진단키트 협회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 협회의 이사진이 누군지 보드진이 누군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액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진단키트 협회 이사가 액세스바이오 출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저번 주 목요일부터 상승폭을 크게 잡아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진단키트 이슈가 부각됐지만은 오히려 부각됐을 때는 뛰어들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들이 크게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상자이엘은 계속 상승폭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좀 더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긴 하고 있습니다. 조정폭을 받았을 때 그때 재차 좀 진입을 해볼 필요는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진입보다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조정폭을 받아서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줄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랩지노믹스인데 역시나 같은 테마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비슷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진단키트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단키트 종목들 대부분 보면은 시총이 다소 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요. 일전에 부각을 많이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가 이번 차에 부각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부각을 받는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계속 연장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 부각되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 세게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랩지노믹스는 진단 키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상 유전자 공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을 더 크게 받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테마로만 가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갭적인 부분들을 띄워서 갔기 때문에 조정폭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진단 키트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유전자 공학적인 부분들 또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워낙 이슈가 크게 불거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요. 절대 지금은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좀 더 한번 세게 주저앉고 보합권을 잡았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코로나 이슈가 사그러들지 않았을 때 그때 좀 투입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알코올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코올 소재가 모자르다라는 지금 양극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알코올 관련된 주들이 한 번 정도 조정폭을 세게 받았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크게 상승폭을 잡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는 너무 많이 올랐고 알코올과 관련된 이슈 또한 이제 그 관련된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 교육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테마를 짚고 하는데 그 이후에 움직일 테마에 더욱더 집중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올 산업인데 캐나다의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2,845원대 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예, 사실 많이 높죠. 전 고점도 뭐 돌파를 했던 부분들은 있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거의 10년간의 가장 큰 폭이기도 합니다. 10년간 가장 큰 폭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고점의 부분이 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상 봤을 때는 당연히 매수 의견을 추천을 해드리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갭을 띄웠을 때 분명히 주저앉았을 때 이 갭을 메꾸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해도 하락을 했을 때는 2,200원까지는 무조건 하락을 한다라는 가정하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 봤을 때는 뭐 상한가를 치고 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을 했을 때는 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셨다가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캐나다 바이오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워낙 지금 이슈를 통해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갭 상승을 하며 띄웠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락을 했을 때는 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순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좋은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노바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면역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갖고 보면은 이런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주가가 그래도 진단 뭐 이런 치료제 이런 바이오 종목과 마찬가지로 어떤 강하게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전에 일단은 이것이 올라가려면 역시 주식은 실적과 매출 이런 부분이 다 그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연동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로바렉스는 이제 국내 1위의 이제 ODM, OEM 회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꾸준히 이제 성장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지난 그 4분기 매출을 보면은 매출액이 448억, 영업이익이 46억인데 74%, 236%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업종하고 틀리게 뭐 1, 2, 3월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지만 이 회사는 그런 어떤 흐름에서 지금 매출이 다시 더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이제 CJ라든가 뭐 종근당, 콜마비 에너지, 뉴트리, 아메이, 뭐 KTNG 등 유수의 한 200여 개사의 고객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이 회사의 또 강점이고 또 동사의 또 강점 중에 하나는 개별 인증 원료를 한 35개 보유하는 국내 최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어떤 그 고객사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그 기능과 원료 이런 부분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동사의 강점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 매출 비중에는 그 영양 보충제가 11.8, 유산균 10점, 그리고 기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75%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보면은 어떤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매 동향 이런 부분 흐름도 최근에 보면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안 가는 종목은 더 하락하는 이런 양상의 가장 안 좋은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처럼 이제 가는 종목 중에서 조정받을 때 지금처럼 이런 흐름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장을 이끌고 있는 큰 흐름이 역시 이제 자금이 많은 외국인과 기관이 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매매 흐름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저점마다 어떤 탄력성 그리고 주가의 회복성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하락하고 이런 지난번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크게 하락한 3일도 하루 만에 또 상승할 때는 그것을 만회하는 이런 주가의 탄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24,000원대는 그 전 고점 대비해서 그 물량이 포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한 단계 뚫고 올라간다라면은 새로운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고점 부근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할 시점에 저점 매수하자라는 그런 판단에 매수가는 24,000원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3%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1985선 거래되고 있고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시작이 저점입니다. 이 시초가가 1979선으로 잡히면서 3% 이상으로 급락을 출발을 했는데 이 10포인트 올려내면서 1989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대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매도폭이 굉장히 큰데 오늘 30분 만에 2,2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1,000억 원 가깝게 현재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시장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3,000억 원 가까이 이 반발 매수 들어오지만 현재 시장은 급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 투톱 종목들이 3%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4,8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4% 가깝게 급락하면서 89,4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래도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46,55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4% 이상 급락이 나옵니다. 17만 2천 원대.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이상의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실적이 좋은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LG화학, 삼성, SDA 모두 나란히 4%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이제 38만 원대까지 빠졌고요. 현대차도 4%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10만 6,500원대. 마찬가지로 11만 원 선 깨졌고 셀트리온이 약보합권에 머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어느 정도 좀 하방이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 17만 6,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시장 거래되고 있고 삼성물산이 3% 가깝게 하락입니다. 이외의 종목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 전기 관련된 종목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이외에 한일 관계의 악화 관련된 뉴스와 함께 모나비 등 애국 테마주가 다시 시장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2%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그래도 630선 회복하면서 거래되고 있네요.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628포인트까지 훅 빠지면서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632선까지 오르면서 시장 중 고가 높여내온 상황이고 그래도 30선 현재 회복하면서 1%대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지만 매도 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은 1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기관은 124억 원가량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300억 원 넘게 저가 매수,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먼저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 받쳐줍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이 증권사에서는 8만 원대까지 목표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급락장 속에서도 빨간불 켜내면서 68,800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이 바이오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로 좀 자금이 옮겨가다 보니까 HLB가 3% 넘게 빠집니다. 지난주 이미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오늘 3,000원 더 넘게 빠지면서 86,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 ENM 3% 급락,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4% 가깝게 주저앉습니다. 17만 1,300원대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3% 가깝게 빠지면서 7만 5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5G 종목들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1%대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CG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8위권까지 진입이 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2.6% 넘게 하락 나오고 있고요. 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원익 IPS는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렸고 10위권에는 제넥신 올라와 있는데 0.4%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67,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장중한 때는 1,197원대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9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시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시장이 모두 2% 급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코로나19가 일단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이 됐고 추가적인 그 인원수 자체는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확산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980선까지 밀려 있는 상태이고 이후에 지수가 반등을
회복하는 듯 해서 이제 1100선, 21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지금 많이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도 오늘도 하락장이 나오고 있고 198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 지금에서도 개인들만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이제 개인들의 반대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와야 지금 시장에 11조 정도의 이제 개인들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신용 잔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조금 빠져나와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외인과 기관도 매도를 멈추고 양시장에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올려주기 전까지는 조금 경계하셔서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유럽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양적 완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시장이 공포심을 맞춰서 낮춰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확산세 자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야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어느 정도 많은 이슈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수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코스닥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아침에 이제 외인들이 조금 들어와 줬는데 바로 이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고 테마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전자 치료제 분석 관련해서 시젠,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고 마스크 관련주들 레몬 최근에 상장을 했던 레몬이 상한가를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톱텍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백신, 진단, 시약, 방역, 박테리아 관련해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데 하락 장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상승할 종목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좀 추세가 많이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높은 자리에서 따라잡지 마시고 항상 저점에 있는 종목들, 저점 매수 종목 그런 거를 좀 옥석가리기를 하는 그러한 좀 시장 상황을 즐기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마스크 오브제 실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외에도 인천공항 출국자 3단계 발열검사 시행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으로는 카스, 모다이노칩 같은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민의당 대구 최고위가 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내달 9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르노삼성 XM3 판매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추세에서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괜찮지만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너무 이슈들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섹터군이 요즘에는 좀 짧게 도는 면에서는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코너스톤, 네트워크스 추가 성장, 그리고 KJ 프리텍, 감자 및 유상증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제 유전자 치료제 분석, 시젠,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이제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를 주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게 발생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시젠 상한가를 자꾸 풀어내는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도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높은 자리에서 보진 마시고 다만 이제 좀 대장주를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저점에서 눌림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눈에 좀 띄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종목들을 짧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폐, 금융, 자동화기 관련주들 저번 주에 이제 상승을 많이 줬었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쉬어줄 때, 눌림을 줄 때 공략하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마스크가 있겠고 유전자 치료제 말고도 이제 백신 관련해서 그리고 다른 제지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류 관련해서 주류가 아니고 에탄올이죠. 에탄올 관련해서 에탄올 관련주들도 잘 보시면은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류 관련주들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은 전주에 강하게 상승을 했던 우주 일렉트로입니다. 전기, 전자 부품 및 이제 제조, 그리고 판매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한 업체입니다. 모바일 커넥터, 디스플레이 커넥터, 차량용 커넥터 등이 주력 제품이고, 일단 단기 이평선은 정배열 상승 예상 구간입니다. 투자 수급도 양호한 상태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주에서 이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조금 추세가 눌려 있습니다. 다른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로 섹터군이 옮겨가면서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 공략보다는 전일 종가 아니면 15,000원 자리에서 천천히 들어 올려줄 때 공략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일단은 현재가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15,000원 구간에서 공략하시고,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